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제주에서도 도심 곳곳에 들어섰는데요. 도심의 심각한 과밀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주택용도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 1개를 분양받은 A씨. 하지만 분양받은 지 3년이 되도록 숙박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분양자의 3분의 1이 모여 위탁 운영사에 숙박 영업을 맡겨야 하는데 다른 분양자들 대부분이 세입자를 받아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따졌지만 시청 직원들은 그냥 배워놓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성을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월세 줘도 불법, 전세 줘도 불법.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일반형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쉽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데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 아파트 구입이 부담스러운 계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에도 2013년 이후 70여 동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업시설을 편법으로 아파트형 구조로 건축해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심 혼잡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특히 세대당 한 대 이상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객실의 30%만 주차면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도심 주차난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영 오거리 주변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곳인데요. 이곳 주변에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10개 가까이 들어서는 등 도심 과밀화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이제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부과가 가능하죠. 주택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그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럼 이전까지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국토부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적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용도 변경도 쉽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오후 5시까지 2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5명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은 광주에서 온 가족 관광객이며 3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873명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 159명,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엿새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 음식물 섭취와 유흥시설과 PC방의 23시 이후 영업 등 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요즘 여름철에도 달콤한 감귤을 맛볼 수 있는 제주산 하우스 감귤 출하가 한창입니다. 2000년대 초반 고유가 등의 여파로 반토막 났던 재배 면적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펼쳐진 감귤 과수원. 노지에서는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노란 감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시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해 한겨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감귤이 노랗게 익어 수확철을 맞은 겁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 하우스 감귤은 오는 9월 말까지 출하가 이뤄집니다.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아졌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원래 또 수확 시기가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또 당도가 한 1브릭스 정도 그렇게 높다고 봐야죠. 올해 제주산 하우스 감귤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5% 늘어난 381헥타르. 이에 따라 생산량도 2만 6천여 톤으로 6.5% 늘어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산 하우스 감귤 재배 면적은 지난 2000년 565헥타르로 최고를 기록한 뒤 고유가로 경영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가들이 재배를 포기하면서 2015년 250헥타르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 감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데다 최근에는 전기 보일러 보급이 확산되며 고유가 부담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노지 감귤이 수입이 일정치가 않고 그다음에 그 수입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한 수입이 나올 수 있고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우스 감귤로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품질과 유통 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군경에 의해 민간들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추정된 진주의 한 야산에서 유해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카빈 소총의 탄피와 탄두도 나와 현장에서 사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MBC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 명성면의 한 야산.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보도인명 관련자 50여 명이 끌려와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던 곳입니다. 조사단이 헐걸 40에서 50cm쯤 파내자 나무 막대기 같은 물체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다리뼈입니다. 유해 사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단추와 버클, 반지와 함께 군경이 사용하던 카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발견됐습니다. 이 탄두들은 이 지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찰이 사살을 했다는 학살이 정황이 나온 거죠. 집단 학살 현장이 71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이곳에서는 25개의 유골이 발굴됐는데 다리뼈 위주이고 두개골은 하나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수습의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마도 완전체 유해가 안 나오고 다리뼈를 중심으로 좀 결합돼서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은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 진행됐지만 대다수의 집단 학살지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조사된 곳은 134곳, 이 가운데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유족을 찾아주려고 해도 희생사상이 심하면 DNA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25개의 유해는 진주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회에 임시 유해 컨테이너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대학 입학 준비 때문에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조차 없는 게 현실이죠. 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학생 교육기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청소년 인생학교인데요. 춘천 MBC 강화길 기자입니다. 춘천시 북산면 북일이 깊은 산자락에 옛 학교터에 자리 잡은 청소년 인생학교. 강원도 내 6개 고등학교 17명의 학생이 금요일 오후 이곳을 찾았습니다. 돔 형태로 지어진 강의실이 이채롭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장이 학생들의 숙소입니다. 그때 놀러 온 것 같아요.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대학 진학 준비에 매달려온 학생들은 저마다의 바람을 갖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교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좋은 직업이나 제 적성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고 싶어서 왔어요. 지난 4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소년 인생학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다채로운 활동에 참가합니다. 학생들은 일반 학교와는 판이하게 다른 캠핑장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진로 설계를 넘어 학생들이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길 바라요. 문학과 역사, 철학과 같은 기초 교양에다 융합 예술과정, 놀이와 교육을 버무린 활동이 펼쳐집니다. 학생들은 쉼과 암, 놀미 뒤섞인 여유로운 교육 과정에 만족해합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10여 년 전부터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강원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 교육원이 위기학생 전문 교육기관으로 바뀌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깨닫고 만든 청소년 인생학교는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주, 5주형 프로그램까지 도입됩니다. 입시의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하던 고교생들의 현재를 어루만지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참된 인생 설계 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한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유수암과 어리목 등 산간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무척 짧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산간에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방무가 끼면서 시야가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강한 비를 뿌린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물러났는데요. 일부 남아있는 이 비구름대 영향으로 현재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빗방울 정도여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보긴 조금 어렵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날이 흐리겠습니다. 후텁지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늘함이 조금 감돌고 있는데요. 찬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북부 지역 16도, 서부 지역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북부와 서부 지역 20도, 남부와 동부 지역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날이 종일 흐리겠고요.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면서 포근하겠고요. 석가탄신일인 수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 제주도 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등학교 6군데에서 900명이 단체 헌혈을 취소해 재고량이 평소보다 3일 적은 6일분으로 줄었습니다. 혈액원은 오는 23일까지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고사목 5만 5천여 그루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3% 줄어든 것인데 제거한 고사목의 절반은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피해목이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재선충병 피해 상황을 분석해 제주 지역을 심지역에서 중지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38살 배준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린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이 제주시 화북동에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정부 주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갖춰지고 상층부에는 행복주택 190호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 등 모두 290호가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내일부터 8월 말까지 160개 마을을 방문해 지하수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마을 이장과 수리계장, 개발위원장과 자생단체 대표들을 만날 예정인데 도민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지하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도시공원 산책로 주변의 덩굴을 다음 달 말까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도두봉과 사라봉, 별도봉과 민오름 등의 산책로 주변 15헥타르에서 덩굴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의 생장을 촉진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 쓰레기를 줍는 행사인 제주 줍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제주시 알작지 해변과 김영 성세기 해변, 곽지 한담 해변에서 오는 26일과 다음 달 12일, 26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여 인원은 하루에 30명으로 제한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